안녕하세요. 중소돌입니다. 오늘은 3월 16일 수요일 장 마감 후고요. 오늘 코스피는 1.44%, 그다음에 코스닥은 2.36% 상승 마감하였어요. 어제 뭐 미국 시장이 반등을 했죠? 뭐 실제적으로 유가가 100달러 밑으로 오랜만에 빠졌다라고 얘기가 나오면서 급등을 했어요. 뭐 그렇다고 해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뭐 합의를 본 것도 아니고 러시아가 그 러시아가 디폴트가 될 수 있다라는 얘기가 계속 지금 나오곤 있거든요. 그러면 그로 인한 충격은 분명히 있을 건데, 그러다가 정말, 궁지에 몰리면 쥐가 고양이를 물듯이, 현재도 물고 있는 상황이지만, 더 크게 물까봐 그것도 걱정해야 될 부분이에요. 근데, 시장은 반등한다. 전쟁이 끝나지 않았는데, 유가는 떨어진다. 즉, 시장은 대외적인 악재나 호재를 놓고 뭐다? 시속 게임을 한다라고 그냥 보시면 돼요. 놓은데 어디에 또 조금 더 중축을 둘 거냐? 사람들 심리가 어디에 좀 더 속해 있을 거냐? 돈 있는 누군가가 어디에 좀 더 베팅을 할 거냐의 기준이에요. 그래서 종목도 상이하다라고 말씀드렸죠. 그죠? 기름값이 이제는 2,000원 시대까지 왔어요. 그런데 기름 관련된 종목들은 현재 뭐 하고 있다? 빠지고 있다라는 거죠. 기름값이 올랐는데 빠져요. 기름값이 오르기 전에 오르고. 그죠? 대외적인 거랑 안 맞다라는 거죠. 어느 정도 그냥 인지만 할 뿐이지 시장을 주도하는 누군가는 항상 의미를 다르게 갖는다. 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오늘 투자자 코스피는 오늘도 매도세가 나왔어요. 뭐 대형주가 큰 폭으로 상승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외국인 매도세가 나왔다. 대신 기관 매수세는 강하게 들어왔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인 거고요. 그에 비해서 코스닥은 오랜만에 양매수가 들어왔어요. 참 오랜만에 들어왔다라는 거고, 거진 15일 내내 팔다가 오늘 매수세가 들어왔고, 이 매수세가 이어지는지 이어지지 않는지만 우린 체크하면 된다. 결국엔 들어온 이 물량을 가지고 공매도를 치려고 들어와서 내일부터 또 물량을 팔아내면서 주가를 누를 거냐, 아니면 이제는 끌고 갈 거냐의 기준이에요. 그죠? 근데 끌고 가는 기준이 아직은 뭐 맞다 안 맞다라고 말할 수 없는 건, 이 대외적으로 무언가가 해결된 게 전혀 없어요. FOMC 회의 결과가 오늘 밤에 나오죠, 아마도. 그 결과에 따라서 또 시장은 출렁일 수 있다라는 거고, 그 결과가 잘 나왔다 하더라도 러시아가 디폴트가 되면서 혹은 핵을 쏘면서 뭔가 전쟁이 더 심해지면서 그럼으로써 또 누를 수도 있는 거예요. 지금은 뭐다? 방심할 수 없는 자리다. 코스피 말씀드린 부분이죠. 여기까지 눌리고 나서 이 밑으로 내려갈 확률은 좀 드물다 말씀을 드렸죠. 요 안에서 움직일 거다. 왜? 충분하게 현재 이 자리에서도 뭐 할 수 있다? 옆으로 길 수 있다. 그죠? 그런 흐름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따라 이런 모양을 만들어낸다라는 거고. 그럼 내일 2665포인트 위로 안착하는지만 우린 체크하면 되는 거고요. 안착하지 못하면 다시 한번 2600포인트까지 열려있고 거기에 대한 중간값이 2635포인트를 또 한번 시험하겠구나 라고 체크하시면 돼요. 못 올라타면 그냥 이 안에서 당분간 행보할 거구나 라고만 생각하시면 돼요. 쉽게 우리가 판단을 한다면. 이 자리 넘기면 그 다음은 2700포인트 가기 전인 2680포인트가 또 단기 저항이 된다라는 관점으로만 바라보시면 되고요. 그에 비해서 코스닥은 요 박스 안에 현재 움직이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죠? 정확하죠? 받고 오늘은 이 중간값을 넘겼어요. 그럼 다시 890포인트를 유지하느냐, 유지하지 못하느냐. 유지를 하면 한 번 더 900포인트 확인하러 간다라는 거고, 유지를 하지 못하면 다시 880포인트를 880포인트 부근을 또 확인하러 내려와야 된다라고만 보시면 돼요. 쉽죠? 그런 관점으로 보자. 지금은
요 박스권이고 밑에 하나 열려있는 또 박스가 요렇게 열려있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그럼 이 안에서 분명히 움직일 거라면 좀 더 좋은 흐름, 이 구름대로 들어갈 수 있는 흐름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거고, 그렇지 못하고 밑으로 밀린다면 뭐다? 구름대 하단으로 넘어간다 라고만 생각하시면 되는 그림입니다. 그죠? 주봉상에서는 뭐 해야 돼? 구름대 하단 안으로 안착하는 그림 나타나야만이 시장이 안정화된다 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자, 그러면 다시 코덱스를 또 한번 봐야죠. 인버스는 어떤 흐름을 만들어내고 있는지. 결국엔 올렸다가 다시 또 쳐박은 자리, 그죠? 이 자리 그어놨잖아요. 요런 기준 안에서 요런 흐름이다 라고만 보시면 돼요. 이렇게 지금 중간값 때렸어요. 그럼 내일 이 밑으로 시가가 형성이 되면 밑으로 열려있는 자리와 위로 올라갈 수 있는 자리가 만들어진다는 거고, 요 자리를 지지하면 뭐다? 다시 한번 오늘의 고점 자리까지는 또 한번 때리러 올라온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해되시죠? 그냥 편하게 보시면 되고, 이 종목이 어찌됐든 2,500원 밑으로 주저앉는 그림이 나타나야 뭐가 나온다? 우리 지수가 주봉상 구름대 안으로 안착하는 모습이 나온다 라고만 생각하시면 되는 모습입니다. 자, 종목으로 넘어가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을 드리고요. 어제 영상에서 제가 좀 그런 표현을 썼죠. 제약바이오가 바닥이냐, 바닥에서 올라오는 제약바이오라고 말씀을 드렸죠. 오늘 그런 흐름을 좀 만들어냈어요. 확실히 외국인 투자자들이 들어오고 나서 뭐가? 제약바이오가 들어 올라온다. 특히나 언어계 진단키트가 진단키트가 올라온다라는 거예요. 즉 코스닥 시장이 올라오기 위해서는 제약바이오만한 섹터가 당분간 아직까지는 없다라는 거예요. 게임주 아니면 제약바이오. 왜? 반도체는 못 가니까. 지금은 시대적으로 안 맞으니까. 반도체가 가기 위해서는 뭐 해야 돼? 삼성전자가 먼저 띄워줘야 되니까. 근데 삼성전자가 못 간다라는 거죠. 왜? 지수를 잡아놔야 되니까. 그러면 남아있는 건 게임주 혹은 제약바이오인데, 게임주는 기존에 한바탕 해먹었으니까 이번에는 제약바이오가 한번 나와야 되는 흐름이 나와야만이 시장이 반등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 의미여서인지 모르겠지만 오늘 외국인 매수세가 들어오니까 뭐가 올라와? 제약바이오가 올라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장중에는 건설주가 올라갈 때는 제약바이오가 쉬고, 건설주가 눌리고 났을 때 제약바이오가 다시 또 올라오죠. 이렇게 이제 치고받고 하는 거예요. 왜? 시장에 돈이 없으니까. 현재 그런 그림인데요. 이 PHC가 오늘 또 뭐 뉴스가 나왔죠. 최근 들어서 진단키트 관련된 종목들 뉴스가 많이 나와요. 실적이 좋게 나왔다, 계약을 했다, 뭐 어디 공급을 했다, 어쩌고 저쩌고. 근데 주가는 밑으로 쳐 밀린다라는 거죠. 그죠? PHC는 기존의 영상을 말씀드렸던 이 추세를 뭐 하고 있다? 여전히 유지하고 있다. 그죠? 여전히 유지하고 있어요. 위로 올라가다가 이 자리 이탈하면 밑바닥까지 찍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고, 그 자리 확인하고 나니까 다시 올라가는, 즉 밑에서 올라오는 추세를 밑단에서 윗단으로 일단은 올려놨어요. 그럼 다시 눌릴 때 이 윗단을 이탈하지 않는 조건이라면 또 한번 어디 중간값을 때리러 올라온다. 그 자리는 2140원에서 2170원 사이가 될 확률이 높아요. 이해되시죠? 그런 관점이라면요, 지금의 자리는 일단은 지켜볼 수 있는 자리인 거고요. 단기적인 관점에서 1780원 오늘의 뭐 시가 자리로 예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자리 크게 이탈하지 않으면 이랬든 저랬든 1950원을 다시 한번 도전하는 그림이 분명히 나타나겠지만요. 왜냐면 이 1950원 자리가 중간값 윗단도 맞지만 이렇게 박스 만들었던 자리예요. 여기서 버텼던 자리. 왜? 위에 있는 저항을 뚫어야 되니까. 그럼 우선적으로 1950원 위로 안착을 해야만이 어디 2140원, 50원, 70원을 때리러 올라온다. 그리고 2200원 위로 안착해야 그 다음 슈팅을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번에도 또 안착을 못한다? 그러면 뭐다?
추세의 하단까지 밀릴 수 있다라는 건 꼭 기억하셔야 된다라는 거. 왜 한 번도 확인 안 했으니까. 맞고 못 올라타고 눌리면 뭐가 돼요? 위에서 올라오는 추세가 중간값이 이제 2150원 위로 올라가요. 기존에 있을 땐 상관이 없는데 이렇게 위로 올라와 버리면 여기서 버텨버리면 뭐한다? 이 위에까지 있었던 이 추세 라인이 이제는 뭐 이 안에서만 사용한다라는 거예요. 여기는 사용을 못하고 임대 주고 나서 이 자리는 사용을 못하고 월세만 내고 있다라는 관점이에요. 그렇게 되면 그럼 뭐다? 손해라는 거죠. 그죠? 그럼 별로 흐름이 단기적으로는 쓸모가 없다. 장기적으로 봐야 되는 관점으로 또 나타난다 라고 보셔야 돼요. 그러면 이해되시죠? 그러면 지금의 자리는 뭐 아니면 도가 될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잘 유심히 봐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오랜만에 넵지노믹스가 상한가를 갔어요. 저 장중에 외근 나가다가 깜짝 놀래가지고 물량을 좀 뺏겼는데 많이. 일단 뉴스가 나왔죠. 무상증자 한 주당 2주 배정. 어떻게 보면 큰 선택을 한 거예요. 대주주 물량이 적어서 그런지 몰라도 얘네들이 다른 생각을 먹었다. 즉 회사의 가치가 어느 정도 올라왔고 진단키트든 뭐든 실적이 좋아지고 하니까 주주 생각을 한다 어쩌고 하면서 한 주당 2주를 더 줄게. 그만큼 많이 눌렸으니까 라는 관점이라도 단기적으로는 호재예요. 왜냐면 무상증자라는 것 자체가 유상도 아닌 혹은 뭐 분할 관점도 아니기 때문에 한 주 있으면 2주를 더 준다. 지금 당장은 가격이 떨어지지만 시간이 지나고 니네가 장기적으로 우리 이 회사의 주주가 된다면 그만큼 주가가 뭐 100원 오를 거 너는 300원을 받을 수 있는 역할이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만큼 회사가 자신이 있다고 해서 무상증자는 단기적으로 호재로 작용을 하지만 시간이 가면 갈수록 뭐가 된다? 악재다라고 보시면 돼요. 왜냐면 그만큼 상장수가 3배가 되는 거니까. 그죠? 그만큼 돈을 많이 써야 된다라는 관점이에요. 주가를 올리기 위해서. 그럼 세력의 입장에서도 부담스럽다라는 거고. 그렇다면 이 세력의 입장에서 이 종목을 볼 때 뭘 결정해야 되냐? 그럼 일단 무상증자가 언제 이루어지는지를 좀 볼까요? 결정해서 16일 바뀌었고 상장 예정일은 4월 25일이고요. 신주 배정은 4월 1일이다. 그러면 이번 달 15일 정도 그리고 한 달 반 정도 남은 거예요. 그쵸? 그러면 그 안에 상장이 돼서 물량이 많아지기 전에 뭐 해야 돼요? 주가를 한번 올려놔야 돼요. 그래야 나중에 상장됐을 때 뭐다? 팔아먹는다라는 거죠. 가볍게 뭐 할 때? 돈 적게 들어갈 때. 그러면 지금이 뭐다? 중요한 부분이다. 랩지한테는 중요한 부분이다. 기존 영상에서도 랩지가 한참 이 진단키트 뭐 진원생명과학 막 올라갈 때 흐름 만들어 놓을 때 말씀드렸던 자리가 여기였죠. 여긴 쉽게 못 뚫을 거다. 왜? 매물대가 적은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 뒤로 보다 주가가 빠졌잖아요. 그죠? 그리고 바닥을 계속 다지다가 결국엔 빵 하고 쳤어요. 근데 오늘 거래량이 너무 적게 터졌어요. 말 그대로 갑작스러운 무상증자. 그러므로써 VI가 형성이 됐던 부분인 거고 빵 하고 쳤기 때문에 적게 터졌다. 그럼 내일 뭐 해야 돼? 내일 둘 중에 이제 하나가 나와야 돼요. 뭐가 나와야 되냐? 그냥 바로 20% 이상 넘어와서 거래량 적게 터뜨리면 상한가를 박아버리든지 그게 아니라면 내일 거래를 잔뜩 터뜨려야 돼요. 왜? 오늘 못 터뜨렸으니까. 거래를 잔뜩 터뜨려야만이 여기서 더 갈 거냐 못 갈 거냐를 결정한다라는 거고 이 잔뜩 거래를 터뜨렸을 때 웬만하면은 상한가 자리를 건들지 않고 터뜨려야 그 흐름을 이어간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랬든 저랬든 이 종목의 안전빵은 3만원입니다. 3만원. 많이 잡아야 28,700원 정도인데 웬만하면 3만원으로 저는 기정 짓고 싶어요. 3만원을 이탈하고 빠르게 회복하지 못하면 뭐다? 무상증자는 페이크고
그냥 털고 나가려고 이슈를 터트리는 거다. 이해되시죠? 그런 관점인 거고요. 그게 아니라 내일 거래를 터트리면서 위에서 조정을 받는 흐름을 만들어낸다면 조금 더 봐도 된다. 거기에 대한 단기 저항은 36,000원에서 38,000원 사이고요. 이 자리 올라타는 그림이 나타나면 4만원에서 43,000원까지 또 한 차례 확인하는 자리 분명히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만들어낼 수 있다. 그러면 이번에 이 계기로 거래량 터트리고 물량만 만들어낸다면, 내일이 중요한 자리죠. 내일 혹은 금요일까지가 중요한 자리예요. 잘만 만들어낸다면 쌍봉 정도는 한번 만들어 놓고 마무리가 될 수도 있는 그림이에요. 아직까지는. 이해되시죠? 그럼 내일이 중요하다. 내일 뭐 그냥 장 시작할 때 높이 안 뜨고 거래를 터트리면서 쳐 올리면 가장 좋은 흐름인 거고, 그게 아닐 거라면 갭을 높게 띄워놓고 위에서 흔들어라. 그리고 거래량 터트려라. 어디까지? 요 정도까지. 그리고 훼손하지 말아라. 그럼 뭐 한다? 한 번 더 간다. 이해되시죠? 그런 관점으로 바라보셔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러면서 오늘 또 휴마시스도 뉴스가 나왔죠. 뉴스가 종근당하고 공동 판매를 한다. 뭐 그리고 자사주 매입을 한다. 뭐 주주가치 어쩌고 다 주주가치 얘기가 나와요. 그만큼 회사가 실적이 좋아지고 돈을 버니까 주주가치를 따지는 거예요. 계잡주일 때는 주주가치고 배당이고 절대 안 하다가 지들이 돈 좀 만지고 돈이 있으니까 이 돈을 허투루 쓰면 법적으로 걸리니까 주주가치다. 뭐 어쩐다 저쩐다 하면서 임원들 상여금도 주고 뭐 하면서 그 돈을 빼다 쓰는 거예요. 왜? 지들도 먹어야 되니까. 즉 주주가치 하면 지들, 대주주에 들어가 있는 지들도 주주예요. 임원도 주주예요. 그럼 얘네들도 같이 먹어야 된다라는 거죠. 매출이 100억이 났고 영업이익이 뭐 50억이 났다. 그럼 이 50억을 그냥 회사에 놔둘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최대한 20억 정도는 빼다 써야 될 거 아니에요. 티 안 나게. 그럼 뭐 해야 돼? 주주가치 해야 되고 보너스 줘야 되고 뭘 하든 투자를 하든 해서 돌려서 뭐 15% 떼고 지들이 처먹든 이런 식으로 간다고요. 시젠 같은 회사도 그렇게 바닥을 기다가 진단키트로 대박이 한번 터지고 나서 CF를 찍잖아요. 다 그런 의미다. 휴마시스도 이랬든 저랬든 드디어 이제 움직였다라는 거고요. 드디어 움직였다라는 거고, 여기서 추세 밑에서 올라오는 이 추세 크게 이탈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했는데 살짝 이탈했다가 다시 땡겨놨어요. 이랬든 저랬든 얘는 다시 또 18,300원을 이탈하지 말아야 되는 자리가 나타난다라는 거고요. 이 자리만 이탈하지 않으면 다시 21,500원대 확인하러 올라온다라고 보시면 돼요. 기존에 24,000원에서 24,000원에서 21,500원대까지 한번 볼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있어요. 기존 영상에서. 오늘 딱 그 자리를 찍고 살짝 밀렸거든요. 그럼 다시 눌릴 때는 19,000원을 유지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근데 이 종목도 계단식으로 죄송합니다. 계단식으로 하락을 했기 때문에 다시 올려다 놓고는 이 계단의 하단을 깨면 안 돼요. 깨면 뭐다? 이제 이탈해서 내려온다. 한 번 더 눌러야 된다는 게 3계단이 나타나는 거예요. 3계단이. 그렇지 않으려면 대부분 두 번째 계단에서는 이제 뭐 해야 된다? 자리를 잡아야 된다. 여기서 어리버리 까다가 밑으로 쳐밀어 버렸잖아요. 그럼 이제는 요 위에서 흔들어 대다가 여기서 갭으로 밀은 것처럼 위로 갭이 뜨는 순간이 한 번 더 치는 자리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반대로 생각하면, 그죠? 여기서 여기 갭을 갭하락으로 시작을 만들면서 누르는 것처럼 이 위로 갭 상승이 뜨는 자리가 나타나면 위로 쳐올리는 자리가 분명히 나타난다. 이해되시죠? 그게 그 갭은 21,500원 혹은 22,000원 위로 떠야 가능한 부분이에요. 그래야 24,000원대까지 한 번 더
열어놓고 대응할 수 있는 자리가 나온다라는 거고요. 그렇지 않고서는 21,500원 유지를 넘어서는지를 보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주봉상에 보더라도 이렇게 그림을 만들어 놨잖아요. 이 추세대로 이루어지는지만 체크하시면 되는 부분이에요. 이 종목도 이해되시죠? 어찌됐든 실적 다 잘 나왔다. 그러면서 계속 매출이 나온다. 위드 코로나 하면서 뭐 QR코드든 뭐든 다 없어졌으니까 그만큼 진단키트 소유가 더 늘어난다. 왜? 환자들이 더 많으니까. 근데 실시한다. 시장에서는 반응을 안 한다. 왜? 시장이 계속 하락 국면이었으니까. 외국인 투자자들이 안 들어왔으니까. 그러면서 오늘 외국인 투자자들이 들어오면서 주가가 올라왔으니까 외국인 투자자들이 남아있냐만 보면 된다라는 거예요. 계속. 그래야만이 얘가 뭐한다? 간다. 아니면 또 여기서 횡보하는 자리 또 만들어낸다. 결국엔 19,000원 이탈하지 않으면 21,500원 정도까지 한 차례. 이 위로 올라타야만이 24,000원까지 또 한 번 갈 수 있는 기준이다 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수젠텍도 마찬가지의 관점으로 보시면 되고요. 얘도 계속 추세로 하락하고 있죠. 이 추세 하단과 중간값 그리고 상단이 남아져요. 일단은 거래량이 올라오면서 뭐가 나왔다? 변곡점이 나왔다. 그래서 13,600원까지 700원까지는 안 갔어요. 거진 왔다가 밀렸다라는 거고요. 이랬든 저랬든 다시 한번 이 종목은 15,500원 위로는 일단 안착을 해야 17,500원까지 열어놓고 대응할 수 있는 자리입니다. 우선은 15,500원 위로 안착하는 모습을 보고 물타기를 해도 된다. 안착하지 못하는 그림은 뭐다? 당분간 이 안에서 횡보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크게 보면 요런 박스권이다. 여기에 중간값이 15,500원 부근이다. 15,700원이네요. 500원 부근이다. 이해되시죠? 요 관점으로만 바라보시면 돼요. 그럼 강한 슈팅을 이뤄내기 위해서는 뭐하다? 얘는 17,500원 위로 안착을 해야 돼요. 그래야만이 한번 쏜다라고 보시면 돼요. 21,000원대까지. 그러기 위해서는 매물대를 많이 거쳐야 된다는 거예요. 너무 많이 눌러놨어요. 쓰잘데기 없이. 이해되시죠? 그런 관점으로 이 종목 지켜보시면 된다라는 거고요. 자, 엑세스바이오도 마찬가지의 관점인 거고요. 일단은 변곡점이 나왔다. 변곡점이 나왔기 때문에 이제 이탈하지 말아야 될 자리는 14,500원인 거고요. 단기적인 관점으로만 우리가 바라본다면 15,300원 이탈하면 뭐다? 크게 재밌는 흐름이 나타나지 않는다. 그럼 15,300원 유지하면 16,500원까지 열려있는 자리고요. 16,500원 위로 안착을 해야만이 18,000원까지 볼 수 있는 자리가 나와요. 이해되시죠? 그럼 지금은 요런 단기적인 박스 하나와 여기에 중간값이 15,400원 그리고 이 위에 요런 박스가 하나 더 나오는 거예요. 18,000원까지. 그럼 어떻게 보면 요렇게 큰 박스가 만들어질 수도 있는 자리인 거죠. 그죠? 마찬가지 흐름이다. 수젠텍이나 엑세스바이오나 흐름이 같다. 왜? 얘네들이 대장이 아니니까 이제는. 그럼 지금으로서 대장은 랩지노믹스 아니면 휴마시스가 해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나마 시총적은 PHC나. 근데 PHC가 대장할 확률은 떨어질 것 같고요. 일단은 휴마시스, 뭐 랩지노믹스는 호재가 이미 무상으로 한바탕 뛰었기 때문에 그 둘 중에 하나가 자리를 만들어줘야 얘가 뒤따라서 후발주로 움직일 수 있는 그림이 수젠텍과 엑세스바이오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해되시죠? 뭐 그런 관점으로 보시라는 거고요. 오늘 넥슨GT와 넷게임즈가 확 하고 밀렸죠. 장중에. 무슨 악재가 터졌다라기보다는요. 시장이 갑자기 막 올라오고 이 종목 저 종목 다 가니까 들고 있던 누군가가 던졌어요. 왜? 바닥 대비해서 올라왔고 주가가 여기서 한 번 더 펌핑할 줄 알았는데 안 가니까 뭐한다? LIC 하고 던진 거예요. 누가 던졌는지 모르겠는데 그게 우리 같은 개인이냐 큰 손이냐의 차이인데
뭐 물량이 적게 나온 건 아니니까요. 큰 손은 큰 손이겠죠. 근데 지금 이 종목을 주도하는 큰 손일 거냐 아니면 단타로 기어 들어온 큰 손일 거냐의 차이다. 결국엔 요 박스권이라고 말씀을 드렸던 요 자리를 아직은 이탈하지 않았다. 즉 21,000원을 이탈하지 않으면 다시 한번 얘는 24,000원까지 열어놓고 대응할 수 있는 자리다. 그죠? 단기적인 관점은 22,500원 위로 안착하는지 체크하다는 거고 22,500원 안착하면 다시 24,000원 확인하러 올라온다. 이해되시죠? 그리고 21,000원을 이탈한다면 어디까지? 24,400원에서 20,000원까지 무조건 열려 있다라고만 보시면 돼요. 그렇게까지 빠지면 이 종목은 재미가 없다라는 거지. 합병을 하는데 등치만 산만해지는 거지 팔리지도 않고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뭐 양도세든 뭐든 돈만 무지하게 쳐받고 그런 흐름이 나온다. 그죠? 그 뒤로 지금 흐름이 별로 안 좋아요. 이랬든 저랬든 요 자리 유지해야 된다. 당분간은 박스권 뭐 나쁘진 않다. 나쁘진 않지만 위에서 노는 박스권이 밑에서 노는 박스권보다 훨씬 더 긍정적이다라는 거고 위에서 놀면 놀수록 위로 밑에서 놀면 놀수록 밑으로 내려갈 확률이 높다라고만 보시면 돼요. 이해되시죠? 오늘은 해프닝이다. 근데 이 해프닝도 이랬든 저랬든 거래량이 나간 거기 때문에 이 나간 거래량을 상응할 무언가도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해되시죠? 안 들어오면 큰 상승이 없다. 누군가 들어와야 된다라는 거죠. 악성 매물이 될지 아니면 한 차례 눌렀다 가려고 하는 뭐 털기가 될지는 지켜봐야 될 부분입니다. 아무튼 어디 지켜주는지 흐름만 잘 유지하라 하면 된다라는 거고요. 자, 최근에 윤석열 당선인이 당선되고 나서 서정기전 뭐 원전 관련된 종목들이 좀 많이 올라왔죠. 뭐 내용으로 보면 뭐 탈원전 정책 전면 폐지 뭐 해갖고 수혜주로 해가지고 지금 주가가 올라왔고요. 기존에는 악재 때문에 밀렸던 자리인데 이 자리를 원을 하나 그려주는 그림이에요. 원을 하나씩 그려주는 그림인 거고 슈팅이 나왔다 눌렀다 1파가 한 나오고 2파 나오고 나서 지금 3파 1파 2파 3파 현재 4파의 자리라고 저는 볼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럼 여기서 버텨주면 5파가 한 번 더 나온다라는 거고 그리고 나서 이제는 조정 국면인 4파가 정확하게 나오겠죠. 왜? 이거는 3파의 기준이니까 단기적인 파동의 관점으로. 그러면 현재 이 자리로 보면요 거래가 터졌던 이 양봉의 중간값 자리가 11,700원이다. 11,700원이다. 즉 얘는 11,700원을 이탈하면 뭐다? 흐름이 깨지는 자리다. 탈원전이고 뭐고 간에 단기적으로 슈팅은 더 이상 안 나온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 자리 이탈하고 깨지면 이탈하더라도 빠르게 다음 날이라도 회복을 해놓으면 상관이 없습니다. 뭐 어찌됐든 이 종목은 11,700원이 중심값이다. 이 자리 위로 안착을 했을 때 매수, 이탈하면 손절 혹은 수익 실현이 맞는 관점이에요. 그래야 짧게 잡고 손해를 덜 보는 부분인 거고요. 이 자리만 크게 이탈하지 않으면 이 종목은 15,000원대에서 16,000원대 한 번 정도 확인하러 올라올 수 있는 관점으로만 보시면 됩니다. 이해되시죠? 단기적으로 여기 14,400원이 열려 있겠네요. 이렇게 빼놓고요. 쉽게 보면 이런 관점으로 봐도 되겠네요. 요 위에 대한 박스권이다. 여기에 대한 중간값이 어디? 14,000원이다. 그래서 이 중간값을 때리고 뭐 했다? 밀렸다. 그럼 이 중간에 중간값이 어디다? 13,000원 초반이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를 확인했다가 버티고 올라왔다. 그럼 내일 또 이 13,000원대를 확인하는지만 체크하시고 깨지면 11,700원까지 일단은 열어놓으시면 되는 거예요. 뭐 깨진다 하더라도 이 11,700원과 13,000원의 중간값인 뭐 12,400원 정도에서 일단 또 받겠죠. 기술적으로라도.
왜? 중간에도 중간값이니까. 그렇지 않더라도 이 자리를 이탈하지 않으면 한 번 더 쏘로 올라온다. 아니면 중간값 14,000원을 한 번 더 두드리든. 이해되시죠? 그런 관점으로 종목을 바라볼 필요 있어 보인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오늘 뭐 미국 시장이 별 다른 큰 문제 없이 지나가면 내일 오전까지는 이어갈 수 있다라는 것만 우리는 기억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